결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일단 사임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 386조의 규정에 따라 그래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해서 퇴임했다 하더라도 퇴임해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에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면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다. 그래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한은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때는 이사로서는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총결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서 무효나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까 본 대로 뒤에 그죠? 후임이사를 선임한 것이 그죠? 후임이사를 선임한 것이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는 무효다 그러면은 무효나 부존재 있을 때는 이걸 다툴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원칙은 없다. 원칙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사 원수 결여해서 계속적으로 이사의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후임이사 선임한 것이 무효나 부존재, 그죠?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가 무효나 부존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 요게 항상 뒤에 게 무효, 부존재인 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안 가로 이번에 해임당한 이사. 해임당한 이사는 주총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했다.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해임 결의의 부존재를 당의 해임, 그죠? 아까 봤었죠? 당의 해임 결의. 그러니까 당의 해임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결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 결의가 아니라 이사 임기 만료를 이유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라는 결의라 할지라도 386조에서 후임 이사가 취임 시까지 아까 똑같죠? 여기도 386조. 퇴임됐다.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퇴임 이사는 후임 이사의 선임 결의, 그다음에 후임 이사의 선임 결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무효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죠? 그래서 후임이사. 그러니까는 후임이사 선임 결의의 하자죠. 선임 결의 하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후임 결의가 무효, 부존재 무효. 그다음 여기서도 부존재 무효가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또 이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아까 했었죠. 그렇게 됐고. 따라서 또 두 번째, 후임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 무효 등 사유가 있어 386조에서 구이사 계속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 당초에 그러니까 후임이사의 선임 결의뿐만 아니라 당초 해임 결의 부존재 확인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뒤에 게 무효면 뒤에 게 후임이사의 결의가 무효면 그것도 다툴 수 있고 얘도 다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후임이사의 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무효나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 해임 결의 부존재도 확인의 이익을 법률상 해임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있다는 입장이다. 알겠죠? 뒤에 게 무효면 그렇게 돼. 뒤에 게. 근데 여기를 봐보세요. 과거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요구는 뭐냐면은 후임이사가 선임된 이후 이전에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를 다투는 것은 후임이사가 선임된 후 자신의 해임 결의예요. 과거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세요.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행위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사가 임원 개임 주총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 해임당했다. 그리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적법한 절차에서 적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적법한 절차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는 당초 이사 개임 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부존재 당초 이사 해임이겠죠. 해임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돼서 확인으로서 권리 보유익을 요건을 구비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후임이사 핵심은 해임당 후 후임이사 선임이 있었고 그게 그의 적법한 절차에서 후임이사가 선임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적법이에요. 적법. 그래서 후임이사가 적법했을 때 그것이 당초 해임 결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임 결의하고 후임 결의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임하고 후임 결의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형이나 사례형을 찾을 때 이게 무효나 부존재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여기서 해임 결의 요구하고 요것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고요. 요것도 무효 확인을 요거 자체의 무효 확인도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해임 결의가 있었고
후임해서 후임이사가 선임됐는데 적법하게 선임됐어요. 적법하게. 그래서 저 적법, 그러니까 적법 유효죠. 적법 유효. 이게 선임됐다. 그러면 이 해임 결의를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 행위의 확인해서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형이나 사례형 풀 때 뒤에 게 무효인지 적법하게 선임된지 요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니까 요것만 찾으면 돼요. 요것만 알고 풀어도 거의 다 맞춰요. 거의 다 맞추니까 요것만 준비하는다. 알았죠? 이렇게 준비하는다. 예, 됐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주주의 결의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주총 결의 주주도 주총 결의 무효 확인에 아까 봤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총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다. 주주는 예, 그죠? 있다. 그렇게 하나. 다만 주주는 주식의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그죠? 회사의 경영의 이해관계죠, 경영에. 그러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 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없다. 따라서 주총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는 본문의 청구를 인용한 재산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리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총결의 무효한 원고 주주도 주총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경영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 그죠? 경영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 회사 재산관계의 이해관계는 아니다.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총액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주식 교환 비율을 둘러싼 분쟁, 교환 비율이요. 그러면 재산관계잖아요. 재산관계. 분쟁을 가장 유유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관계에 관련된 것은 주총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영의 이해관계를 가질 때만 주총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요건 최근 판례인데요. 여기서 21년 판례죠. 21년 판례.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 판례는 편면적 대세요. 편면적 대세요는 청구 인용만 대세요고, 청구 기각은 대세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편면적 대세요가 있다. 이거 외우고요. 그 다음에 회사관계 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동소송은, 실제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기속되면 고필공,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사람끼리 공동소송을 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그 둘 다 아닐 때는 통공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여러 사람 공동소송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에 미친단 말이에요. 따라서 판결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승소판결. 따라서 소송법상 합의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에 대해서는 민법 민사소법 67조가 적용되는 필공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승소판결 효력이 미친다. 소송법상 합의락정의 필요성이 있다. 민사소법 67조 필공에 해당된다. 이렇게 딱 세 가지 키워드를 암기해서 필공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다. 맞죠? 최근 판례니까 선택형 사례형 다 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총결의 하자에 관련된 소송, 그죠? 주총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복잡한데 원성당 재절판하고 거기 틀을 짜가지고 박스에 했던 걸 그걸 잘 비교하시고 가장 복잡한 게 아까 해임된 이사, 사임된 이사인데 뒤에 게 무효면은 둘 다 결의 무효 확인해서 제기할 수 있고 뒤에 게 적법 유효하면 과거의 법률관계 무효 확인으로서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종료조조총회라는 게 있다. 종료주조총회. 그러니까 주총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종료주조총회. 그럼 종료주조총회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종료주식을 발행했을 때 종료주주한테 손해를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주총결의 플러스 종료주조총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조총회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 요거 효력 발생